자, 4시 된 것 같은데 2015년 3월부터 숙대학교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설명할까요? 8번 문제. 그림과 같이 혈수가 탄 우주선이 0이 정지에 있는 0가 있었네요. 그죠? 0에 대해서 철수 입자에서는 0.80 광속을 80% 날아가고 있습니다. 해놨어요. 질문은 우주선의 바다에서 출발한 빛이 P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빛이 이동한 거리를 했어요. 이 빛이 이동한 거리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L 철수.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그대로 이렇게 오른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기가 아무리 빠른 속력으로 간다 하더라도 등속이면 자기가 정지에 있는지 등속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철수 입장에서는 이 길이 그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반면 L 0 입장은 어떨까요? 합니다. 0 입장도 직선으로 올라간다고 느낄까요? 0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간다고 느낄 거예요. 이해했어요? 즉 우주선이 이쪽에 오면서 0 입장에서는 광속이 80% 날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느껴질 거란 말입니다. 이게 L0입니다. 0이가 본 빛이 이동한 경로가 더 길겠습니다. 물론 이 길은 조금 과장되게 그려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때 걸린 시간을 물었어요. 누가 봐도 광속은 똑같잖아요. 철수 입장에서 1초 올라갔네, 0 입장에서 뭔 소리야? 2초 같잖아 라고 얘기할 것이겠습니다. T 철수와 T 0이 당연히 0이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디귿 T 철수분의 L 철수 이게 뭡니까? 빛이 올라가는데 철수가 본 시간과 철수가 빛이 올라간 거리 이건 결국 빛의 속의 광속시 아니겠습니까? 그치? 이해했어요? 그래서 만약 요 길이가 0.1 광년이었으면 빛이 올라간데 0.1년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해됐어요? 이 L의 길이가 3만 킬로미터였다면 광속이 10%니까 그지? 그래서 0.1초 걸렸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건 철수 시간분의 철수가 본 빛의 경로 0이가 본 시간분의 0이가 본 빛의 경로라는 것은 결국에 광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건 당연히 같아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다 보면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리다 보면 동시성의 상대성 그리고 굉장히 빨리 달리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마지막으로 질량 증가했습니다. 이때 이거는 등속인 상태에서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성의 상대성 무슨 뜻입니까 하면 내가 빛을 이렇게 쪼았습니다. 나는 정지 상태인데 물론 등속 운동 상태 똑같은 거죠. 빛을 쪼았을 때 여기에 같은 길이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물론 등속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면 나는 그 등속을 모르니까 동시에 역시 빛이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보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우주선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오른손에 본 빛이 오는 데 대해서 오른손이 마중 나가고 왼손은 멀어지면서 빛이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쪼였을 때 내가 이쪽으로 간다면 쌤 당신 오른팔에 먼저 도착했어. 당신 왼팔에는 나중에 도착했어 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거라고요. 나는 뭔 소리야? 동시에 도착했잖아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죠? 누가 맞아요? 예, 둘 다 맞아요. 분명히
빛을 쪼여주고 왼팔 오른팔에 도착했다는 빛이 도달했다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등속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등소리니까 정상적으로 구분 못해서 동시에 도착했어 라고 얘기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뭔 소리야? 빛이 향해 다가오는 당신 오른팔에 먼저 도달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은 근데 그게 둘 다 맞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특수 상대성 미론에서 이거는 깔고 가자 하는 게 상대성 원리하고 상대성 이론 말고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 불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둘 다 맞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사람한테는 지상에 정지 있는 사람보다는 좀 다른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시간이 서로 다르게 즉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했지만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사람한테는 정지 있는 사람과 다른 시간이 흘러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사람한테는 좀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을 굉장히 빨리 달리는 사람 입장에선 바깥을 볼 때 좀 더 길이가 짧게 내가 가야 될 거리가 짧게 느껴지게 되겠다는 거야. 자, 이거 자유의 질량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야. 특수 상대성 이론 등속과 정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동시의 상대성과 빨리 달리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느껴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속속들이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원자식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원자식에 올려놓고 지상에 놔두고 한번 비행기를 빠르게 몇 시간 동안 돌려놓고 보니까 비행기에서 시간이 정말로 더디게 간 게 10억분의 1초씩 그렇게 더디게 간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8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5번 문제예요. 연립학 문제인데요.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일정량 이상 기체가 있고요. Q0를 공급하는 모습입니다. 했어요. 가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왜냐니까 양쪽에 고정핀이 걸려있네요. 그죠? 그래서 가에서는 등적인 상태에서 가열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나는 이제 여기서 열 공급을 중단하고 고정핀을 제거했는데요. 기체가 팽창해서 온도가 T가 됐잖아 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일단 가의 상태에서 가열전은 T였는데 하겠습니다. 그지? 등적 가열을 했어요. 열량 Q는 하겠습니다. 열량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가 되는데 이 워크가 0이 된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등적 가열을 통해서 Q0만큼 열을 질렀는데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나갔어요. 기체의 팽창이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워크가 0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 온도가 T, 고온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는 고온이 되었습니다. 반면 나의 상태는 고정핀을 제거해서 했습니다. 핀을 제거하고 열 출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열시켰습니다. 열 출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체가 팽창했네요. 단열 팽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의 상태인데 나중에 온도가 T가 됐답니다. 아니 처음 온도도 T인데 나중 온도도 똑같이 T래요. 이해됐어요? 기체 내부의 변화가 없게 만들었네요 하겠습니다. 단열 팽창이라는 것은 열량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가 되는 부분인데요.
Q가 0이 된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왜 단열, 열축이 없다 했습니다. 내부엔진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원래 T에서 T 프라임 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T로 내려왔습니다. 결국에 이 Q0의 크기나 이 델타 U의 크기나 이 델타 U의 크기나 뭐하나? 다 똑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부엔진가 감소하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내부엔진 감소하고 기체의 팽창을 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워크는 양의 값입니다. 단열, 팽창, 기체의 부피 증가를 보았을 테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네, 열역학 파트가 되겠고요. 열역학도 쇠페이드 우리가 3F를 하면서 한쪽에서 또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가에서 기체의 압력은 했습니다.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 부자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것이 기체 용기에 부딪히는 속력이 빨라지면서 전체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기체 압력은 가열 후가 더 커짐이 맞다 되겠다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화학 2 정도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PV equal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식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체 분자 NR 이건 바뀐 게 없거든요. 부피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가열했잖아요. 예, 가열하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내부 증가된 것은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 말은 압력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기체의 압력은 가열 후가 전보다 크다가 맞죠?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가열 후가 가열 전보다 크다. 예, 역시 마찬가지 내부의 증가량이 있었습니다. 넣어진 열에너지 Q0만큼 내부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기체 부피의 변화는 없었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나에서 기체의 온도가 다시 원래 T가 될 때까지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의 크기는 했습니다. 단일이다 보니까 기체가 외부로 해준 일의 크기는 자기 내부인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부인 감소량은 원래 T에서 T'까지 고온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T까지 된 거거든요. 결국에 서로가 다 같다는 거죠. 내부인 Q0 가에서 내부인 증가량, 나에서 내부인 감소량,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 이거 전부 다 같은 극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가에서 넣어준 Q0는 가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고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의 크기와 같고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열역학을 할 때 X축 부피에 따른 Y축 압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T, D1 라인을 그리는데요. 맨 처음 온도가 T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열을 아직 가하기 전인데요. 처음 상태입니다. 열을 가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해주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이 일어날까요? 부피 변화가 없었잖아요.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줬으니까 이보다 더 고온 라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의 나중이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등적
가열된 상태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네요. 조금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마땅했는데 나의 과정은 온도가 T가 됐다고 합니다. 부피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라인 따라서 좀 더 높은 T 고온이었으면 이 라인 따라 내려왔으면은 등온 팽창이었는데요. 이건 등온이 아니에요. 단열이에요. 있어요? 단열이에요. 그래서 단열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가 V 처음 부피보다는 커졌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게 나의 나중이 된 겁니다. 온도는 T가 됐고요. 부피는 그보단 증가됐어야 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이 그림을 볼 때 나의 처음 상태보다 나의 나중 상태에서의 압력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면 나중 압력이 더 낮아요. 리를 하나 더 만들까? 가의 처음 압력과 나의 나중 압력 누가 더 크다고? 가의 처음 압력이 더 크다고요. 이해됐어? 이런 형식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자주 연습해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연력학은 특강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여기 과거 입학하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괜찮아. 그 앞에 앉아갖고 뭘 그린다 쓰지랍니까? 다 알아서? 아니 다 모르는데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요. 너무 어려워요. 어제 상동 동영상 3개 넣었는데 막판에 세 번째 넣은 동영상 제목은 봤어요? 제목도 안 봤어요? 응? 진짜요? 제목조차도 안 봤어요? 선생님 올리든 말든 뭐씨 아니 또 올리네 하는 거예요? 봤어요. 뭘 봤어? 그게 뭔데? 그 대폭발하는 어? 시험이 많은다고 해요. 한 놈이 수업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좀 정리 좀 해봐라 하니까 옆에 친구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폭발했어. 낙서질하고 있는 놈도 있었고요. 아 진짜 이건 안 되는데 하고. 또 다른 질문. 2015년 3월 질문도 없어? 진짜야? 예? 19번 문제요. 19번 불여의 문제인데요. 한번 해볼까? 여러분 불여 얘기할 때 그 공식 기억나시죠? 그 공식 뭐예요? 로 G V 그지? 어떤 물체의 잠긴 부피가 그지? V일 때 잠긴 부피가 V일 때 주변의 유체의 밀도가 rho라고 쓸 때 이해됐습니까? 이 물체를 위로 또 받치게 만드는 이게 FB 하면서 부력이 되는데요. 이 부력이 얼마 나온다? rho G V. 이 V가 물체의 전체 부피는 아니고요. 잠긴 부피의 V입니다. 이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OX. X죠. 당연 중력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체 위에 뜰 수 있는 꼭 유체가 물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식용유여도 상관없고요. 에탄올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유체 위에 떠 있는데요. 이 유체 위에 떠 있는 이 물체가 가만히 있다는 뜻은 이렇게 내리고 있는 중력, 즉 mg하고 무슨 관계 있다? 힘의 평행의 관계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유체의 밀도보다 요 물체의 밀도가 작았기 때문에 떠 있겠습니다.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아서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예. 근데 가라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가라앉아 있는 물체는 불력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가라앉은 물체도 당연히 불 작용하죠. 그래서 이 물체의 FB 부력은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우 G V로. 이 V는 잠기 부피니까 이 물체의 부피 그 자체 그대로일 겁니다. 이 물체를 밑으로 내리는 mg 중력이 있습니다. 퀘스천. 그럼 이 mg하고 F 부력은 힘의 평형입니다. OX. 부력보다 무게, 중력이 더 커서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힘의 평형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렇지. 이게 빗면이 요 바닥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즉 수직 항력 플러스 부력이 수직 항력 플러스 부력이 이 물체의 무게 중력과 평형입니다. 이해됐어요? 꼭 힘을 평형한 게 1대1로 하는 법은 없어요. 두 개 합쳐서 이것과 평형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네. 수직 항력 플러스 F 부력 이게 무엇과 평행관계이다? mg 무게 중력과 평행관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긴 물체하고 떠 있는 물체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물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까? 방이 잘 잡고 있습니까? 예. 이따 19번 하는 게 있어서 기본 베이스 되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뭘 그리 편지를 하고 거기 있어요? 뭘 그리 뭐 답장해야 될 게 막 급해요? 자, 19번에 가나 글자 다 읽어봤습니까? 다 읽어봤습니까? 가에는 실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나에는 그러진 못한 상황이네요. 일단 먼저 나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부피의 2분의 1이 잠겨 있는 질량체 m이 유체 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네요. 그지? 그렇다면 이놈한테 내리는 mg 중력과 무엇이 서로 같다? F 부력이 서로 같을 것이겠습니다. 부력 어떻게 계산할래? 로 유체 밀도 로에 g에 잠긴 부피는 2분의 1V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했어요. 이 물체의 무게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리가 없죠. 그래서 mg는 서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F 부력은 하겠습니다. rho g의 3분의 1v가 잠겨있답니다. 이 둘이가 평형이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게 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예, 그렇죠. 이 실에 걸릴 T 장력이 평형이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력 텐션 더하기 rho g 3분의 1v는 하겠습니다. mg하고 똑같네요.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rho g v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 2mg가 됩니다. 되나요? 되겠어요? rho g v의 3분의 1이니까 t 플러스 2mg의 3분의 2에 해당하겠네요. rho g v가 2mg였습니다. rho g v가 2mg였습니다. 그지? 밑에 3분의 하니까 3분의 2mg가 됩니다. 되겠나요? 예, 그게 mg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뭘 구하라고? 장력 t를 구하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3분의 1 mg 쓰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수업하면서 알겠지만 난 답이 이거다라고 몇 번이다라고 찍어주는 일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이 몇 번입니까? 찍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고요. 답을 불러주는 수업이 아니라고요. 난 다음 주할 때 답 다 드렸어. 알아? 내가 지난 어제 수업 때 왜 폭발했는지 이 새끼들이 답을 몇 번이냐고 물어. 답을 다 줬는데. 수업에 집중 안 하고 몇 번이 답인지 그 답을 적을 체크만 하는 게 그게 무슨 공부야. 슬슬 지금 송도 애들도 정신머리가 조금씩 나가고 있어. 수업하는데 집중 안 하고 낙서지를 하고 쌓고 있고 딴짓거리 쌓고 있고 이해놓고 2시간도 공부해놓고 2시간 공부했다 할 거야? 잘 집중해서 10분도 안 하는 놈들이 새끼들이. 그때만 피곤하다고 디비자고 있고 체력 관리하는 것들도 요령이고 니들 실력이야. 모의고사 하나 풀 정도 능력 안 돼갖고 과거 합격 당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처리하게 하는 거야?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걸 공부하고 있어야 됐냐고. 그딴 개소리나 쌓고 있고. 합격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미치겠네. 12월부터 시작해서 입학하는 3월까지 석 달간 과학만 중장창 시간 나올까요? 수학쌤은 가만히 놔둬? 국어쌤은 가만히 놔둬? 영어쌤은 가만히 놔둬? 그렇게 반면교사의 얘들이 당신의 한 해 선배, 두 해 선배 썩어 넘치다게 많은데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말을 지금 이걸 벌써 하냐고. 페이지 넘겨. 2015년 4월 2015년 4월 혹시나 4월 풀었다 손 없어요? 4월 시작하십시오.